프론트엔드 빌드는 어찌 보면 꽤 간단해 보입니다. 뭐 거기서 그렇게 할 게 많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조사를 해보면 프론트엔드 도구가 여전히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뭘 써야 될까 고민이 많이 되죠. 프론트엔드 세계의 과거를 돌아보면 그런트라는 게 과거에 있긴 했어요. 뭐 파일을 병합한다거나 그래서 리퀘스트 수를 줄이니까 아무래도 성능상으로 유리했겠죠. 근데 여기도 프론트엔드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는 설정이 많이 복잡해졌어요. 그리고 느리기도 했고요. 그런 틈을 타서 걸프가 등장을 했고요. 이 걸프는 또 파일 스트림으로 처리해서 조금 더 속도 측면에서 장점이 있기는 했었습니다. 다만 이제 어떤 태스크가 있으면 이거 다음엔 이거 다음에 이런 조건에 따라서 순서대로 실행되는 디펜던시 관리가 사실 꽤 쉽지는 않았어요. 개발자가 직접 해야 됐기도 했고요. 이 G로 시작하는 두 가지 도구들은 여전히 많이 쓰이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인기는 좀 많이 줄었죠. 2012년 뭐 대충 그쯤에 모듈 방식의 개발이 많이 나왔거든요. ECMA 스크립트 그 모듈이라는 ESM 표준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러면서 웹팩이 등장을 했습니다. 너네들을 모듈로 개발해 우리는 그걸 분석해서 번들 파일을 만들어 줄게 라고 했었죠. 설정은 꽤 복잡했어요. 하지만 기능이 너무 막강했습니다. 심지어 인기가 많은 리액트랑도 매우 친했고요. 다만 웹팩은 이제 불만 사항이 있긴 했어요. 우리가 쓰긴 하는데 너무 복잡한 거 아니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 틈을 타서 롤업이라는 게 등장을 했고요. 롤업은 플러그인만 너가 추가해 나머지 설정은 거의 할 게 없어 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롤업은 꽤 훌륭한 도구인데 번들러의 최적화 기능들이 기본에 충실한 채 꽤 훌륭하죠. 이 스펠트라는 것도 롤업으로 시작을 했고요. 최근 스펠트는 또 뭐 빗을 쓰는 것 같긴 하지만 D3와 같은 이런 라이브러리들도 서비스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웹팩을 쓰기보다는 간단하게 롤업 같은 걸 써가지고 번들링을 해서 최적화된 상태로 배포를 많이 하기는 하죠. 어쨌든 롤업은 꽤 기본에 충실을 합니다. 생태계는 아무래도 작겠죠. 웹팩만큼은 아니지만 빛에서 프로덕션 모드에서 여전히 쓰이고 있고 라이브러리 사회상에서도 인기가 많은 여전히 살아있는 좋은 도구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는 해요. 파3라는 것도 있는데 파3는 제로 컨피그레이션 설정을 아예 하지마라는 주장도 했었는데 이건 좀 쉽고 간편하지만 그만큼 또 대규모 프로젝트에 커스터마이징은 안 되는 그런 단점들이 있었어요. 스노우팩이라는 게 잠깐 등장을 했지만 우리는 세상에 좋은 도구들이 많이 있더라. 우리는 더 이상 지원을 안 할래. 그냥 빗을 써라. 이렇게 하면서 사라지기도 했죠. 어쨌든 웹팩을 앞선 도구는 많이 등장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잠깐 또 트랜스파일링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이 모듈 번들러 웹팩 같은 것도 결국에는 트랜스파일링을 직접 하지 않고 도구를 가져다가 쓰죠. 바벨이 표준처럼 쓰이고 있습니다. 독점의 시대고요. 근데 과연 이게 빠른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런 도구는 굳이 Node.js 자바스크립트를 써야 될까라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병렬 처리도 안 되는 거 러스트, 고 이런 것들이 되게 좋아라고 해서 SWC, ES빌드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죠. SWC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넥스트에서 많이 쓰이고 그러는데 굉장히 훌륭한 도구고 또 국내 개발자가 만드신 걸로 알고 있어서 우리도 좀 더 관심을 가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도구들이 뭐 롤업, ES빌드, SWC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가 통합해서 관리해 줄게라는 게 빗입니다. 설정도 무난하고요. 아무래도 컨테이너처럼 여러 가지 도구들을 모아가지고 다 지원하기 때문에 지원 범위 자체도 잘 되는 것 같아요. HMR이라고 해서 우리가 개발하면 변경 사항이 빨리빨리 브라우저에 보여줘서 또 이게 내가 수정한 게 잘 동작하는지 보고 싶잖아요.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 게 우리가 HTMR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빨라요. 왜냐하면 개발 단계에서는 ESM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번들링 하지 않고 부분적인 파일만 업데이트하기 때문에 HMR 더 빠른 개발 단계의 지원을 빛이 하고 있죠. 고객 만족도도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Next.js를 이야기 안 할 수 없죠. Next.js는 뭐 정말 큰 메타 프레임워크인데요. 아무래도 뭐 스태틱 사이트 제너레이션이나 아니면은 뭐 백엔드의 서버 사이드 렌더링 이런 것도 많이 하기 때문에 빌드가 좀 복잡해 보이겠죠. 성능 측면에서 분리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덩어리가 큰
그 어떤 그 프레임워크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능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웹팩보다는 이제 더 빠른 설정 자체가 중요하지 않죠. 더 빠른 터보팩이라는 걸 지원을 하면서 넥스트를 쓰게 되고요. 또 SWC도 써서 트랜스파일링도 하고요. 빛이 있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넥스트는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ESM 방식으로도 HMR을 지원할 수 있지만 그것도 느린 거 아니야? 여러 가지 리퀘스트 수가 많이 발생하잖아. 우리는 더 최적화된 상태로 그것도 변경사항만 업데이트하지만 그걸 모아서 우리는 또 그 빌드 시킬 거야 라고 하는 좀 더 최적화된 상태의 방법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터보패기를 쓰고 있고요. 트랜스파일링도 이제 그 Next.js는 바벨을 썼다가 더 빠른 SWC를 이제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를 좀 알아봤는데요. 이제 정리해 보면은 글쎄요, 뭐 이 CMA 스크립트 모듈을 개발 단계가 아니고 프로덕션 단계에선 쓸 수는 아직은 쓰긴 좀 어렵지만 이런 표준의 시대가 다가오는 걸 느낄 수가 있고요. 많은 도구들은 개발자를 위해서 어떻게 편리하게 빨리 개발을 할까, 편하게 쓸까라는 거에 관심이 많은 방법으로 또 발전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러스트와 같은 도구들도 써서 언어를 써서 굉장히 빠른 방식으로 프론트엔드 빌드 세계가 발전이 되고 있죠. 좀 복잡하긴 하지만요. 마지막으로 정리해보면 시대에 따라서 개발 도구는 꾸준히 발전하고 있는데 사실은 십몇 년 전이랑 지금 뭐 최적화하고 이런 것들은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아요. 우리는 기본 원리와 개념을 또 잘 이해하면서 쓰면은 아무래도 더 최적화된 상태로 쓸 수가 있겠죠. 그런 학습들이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자, 요즘에 딴 얘기지만 여러 가지 경제 상황도 어렵고 뭐 취업이나 이직도 많이 어려운 시기인데 여러분들 힘을 내시고 즐겁게 코딩을 하다 보면 또 더 좋은 날들도 앞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가오는 명절, 영상을 찍는 시점에 명절을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들 정말 풍성하게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